흥남철수작전 2편 기사 계속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편은 이 흥남철수작전 전반적인 개요와 2005년 5월 흥남철수작전 기념조형물 준공식이 열렸던 거제도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한 그 풍경과 흥남철수 당시 거제도에 밀려 들어온 피난민들을 거제 주민들이, 거제 도민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대접했는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실린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그 이후의 기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흥남철수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12일 시작됐다. 동원된 수송선은 모두 193척.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한포 사격과 공중 폭격이 밤낮 없이 이루어졌다. 6.25 때 참모총장을 지낸 정일권 장군은 수기에서 나는 10군단, 나는 미 10군 단장인 알몬드 소장의 철수 계획을 들으면서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실감했다. 그러면서도 그 막강한 해군력, 공군력, 지상군을 왜 전진 공격할 때는 전면 가동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흥남철수는 한경남도 장진호 일도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해병 1사단 1만 2천 명의 병력을 구출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미 해병 1사단이 괴멸될 경우 동부전선에 투입된 미 10군단 병력 10만 5천 명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병구 인터뷰 당시 75세고 서일대 영어 강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최병구 씨는 미 해병 1사단 5연대 2중대 민간인 통역관으로 장진해 전투에 참여했다. 전쟁 전에 미 육군 군사고문단에서 일했던 최 씨는 인천 상륙작전 직후 미군에 합류했다. 최병구 씨는 1950년 10월 26일 미 해병대원들과 함께 원산에 상륙해 장진호 쪽으로 북진했다. 최 씨가 속한 미 해병 1사단 5연대는 7연대와 함께 장진호 서쪽에 있는 유담리까지 들어갔다. 메가더 사령부는 11월 24일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였다. 서부전선을 맡은 미 8군은 곧바로 중공군의 반격에 부닥쳤다. 서부전선 곳곳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전세가 급변하자 동부전선의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서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있는 무평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부전선에서 미 8군을 압박하는 중공군의 뒤통수를 친 후 8군과 함께 협공을 펼치려는 작전이었다. 무평리 공격에 선봉에 선 부대가 최병구 씨가 속한 해병 1사단 5연대였다. 미 해병대는 11월 27일 서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미 해병대는 유담리에서 채 5km도 전진하지 못해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만났다. 최병구 씨의 설명이다. 유담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밤새도록 총알을 있는 대로 쏘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포위되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몰려오는 적을 쏘기에 바빴습니다. 중공군의 군복을 뒤집어 입으면 하얀색인데 밤에는 사람인지 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괴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면서 몰려왔습니다. 총도 없이 손에 수류탄 하나씩 들고 무조건 달려오다가 총을 맞아 죽습니다. 하루 저녁 전투를 마치고 중대장하고 중공군 시체를 세는데 너무 많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아침이 밝자 미 해병대는 중공군에 포위당한 것을 알았다. 장진호 서쪽 유담리에 있던 미 해병 1사단 주력 부대인 5연대와 7연대, 장진호 동쪽에 주둔했던 육군 2개 보병대대와 1개 보병대대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이 고립되었다. 메가더 사령부는 11월 29일 해병 1사단에 흥남으로 직결해서 교두보를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포위된 미 해병대는 왔던 길을 되돌아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 진흥리, 흥남리까지 240km에 이르는 거리를 철수해야 했다. 이 루트는 한국의 지붕으로 불리는 개마고 원지대로 해발 10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였다. 고토리에서 진흥리 사이에는 험난한 항초령 고갯길이 있었다. 중공군이 이곳만 점령하고 있어도 사당 병력 전체가 꼼짝 못했다. 미 해병대는 중공군뿐 아니라 추운 날씨와도 싸워야 했다. 기온은 낮에는 영하 20도씨, 밤에는 영하 30도씨 이하로 떨어졌다. 동산과 설사 등으로 쓰러지는 병사가 속출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추위를 적들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일본 육정사 연구보급회가 저술한 한국전쟁이라는 책의 대목에 당시 추위에 대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총의 기름이 혹한으로 얼어붙어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자동 소총도 불발이나 단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관 총은 어느 것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사격을 해야 했다. 박격포 포판이 반동으로 얼어붙은 땅에 부딪혀 금이 가기 일쑤였다. 트럭과 전차는 2시간마다 15분쯤 가동시켜 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땅 표면이 35cm 정도 얼어 야전 축성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다.
고무를 많이 사용한 군화는 땀이 많이 차 가만히 있으면 곧 동상에 걸렸다. 시레이션은 겉은 녹일 수 있어도 속은 얼음덩어리가 남아있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켰다. 부상자는 곧바로 동사하기 때문에 후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마저 곤란했다. 미 해병대 전사는 당시 추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혈액이 얼어 병이 깨지고 혈액이 용해되지 않고 튜브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수혈할 수 없었다. 붕대를 갈 수도 없었는데 그것은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처를 보기 위해 옷을 벗길 수도 없었다. 때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었다. 중공군은 주로 밤이나 새벽을 틈타 공격을 해왔다. 이들의 공격은 부족한 탄약과 형편없는 무기, 물자의 부족으로 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중공군은 박격포나 기관총 없이 주로 수류탄에 의존한 공격을 펼쳤다. 미 해병대원이 총을 쏘는 참호 1m 앞까지 기어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다가 죽은 중공군 병사들이 적지 않았다. 중공군은 추위와 군주름으로 전의를 잃은 상태였다. 미군이 접근해도 참호에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포로가 되거나 피난민에 섞여서 내려오는 자도 있었다. 12월 1일 미 해병대 5연대 7연대는 유담리 포위망 돌파를 시도했다. 최병구 씨의 설명이다. 고지를 하나 점령한 후 부대를 통과시키고 또 다른 중대가 고지를 점령하고 다시 부대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후퇴했습니다. 항초룡 부근에서 중공군 30명이 포로가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공산당이 아니라 장개석 부대라며 막무가내로 따라오는 겁니다. 12월 4일 미 해병대는 유담리에서 22km 떨어진 하가루리에 무사히 도착했다. 간혹 1km를 전진하는데 평균 3시간 30분이 걸릴 정도로 힘든 철수였다. 하갈루리에서는 미 해병대 지휘소와 보급 기지가 있었다. 철수작전 4일 동안 발생한 해병대 부상자가 4,400명, 사망자가 137명이었다. 하갈루리에서 집결한 병력은 1만여 명, 차량은 1,000대였다. 하갈루리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미 해병대는 12월 6일 하갈루리 집결지를 출발 다음 철수 지점인 고토리로 이동했다. 12월 7일 아침 선두부대가 고토리 진지에 도착했다. 하갈루리에서 고토리까지 오는 과정의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사망 86명, 부상 506명 등 600여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해병대의 철수에서 항공기 의무는 절대적이었다. 항공기 때문에 중공군은 주간의 부대 자체를 직결할 수 없었다. 중공군은 항공기와 보병, 포병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미군의 전투기술을 당할 재간도 없었다. 중공군 26군 노획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보전포 항공기 간의 협조는 놀라울 정도로 긴밀하였다. 중심 깊이 중화기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자동경화기, 로켓, 무반동포 등을 잘 조종하여 배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기들은 은폐되어 있었다. 아군이, 여기서 아군은 중공군입니다. 아군이 70에서 100m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사격하여 아군의 전개를 곤란하게 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 수적으로 미군보다 많게는 10배나 우세했던 중공군은 추위와 보급 부족으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미 해병대 공간사 및 노약한 중공군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수송 인원이 없어 보급 추진이 안 되었고 병사들은 찬 음식을 먹었다. 그나마 2일 동안에 감자 몇 개밖에 먹지 못한 병사도 있었다. 부상자는 제때 후송이 되지 않아 부상은 곧 사망이었고 하포를 이용하려 해도 탄약이 없었다. 있다고 해도 불발탄이었다. 병사들이 눈 쌓인 지면에서 야영을 해서 손과 발이 얼어 수류탄의 안전핀도 뽑을 수 없었다. 박격포의 포신도 얼어 수축되었으며 포탄의 70%가 불발이었다. 12월 10일 미 해병대가 마지막 관문인 황초령을 넘을 때 중공군은 미군의 주력 부대를 분산시키는 공세를 펼쳤으나 미군의 하력에 큰 힘을 쓸 수 없었다. 12월 11일 고토리를 출발한 미 해병대는 진흥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별다른 저항 없이 트럭이나 기차 등으로 흥남으로 철수했다. 고토리 진흥리 간 전투에서 미 해병은 전사 51명, 부상 300여 명 등 도합 3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금까지 장진호 전투 상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10월 26일 미 해병대가 본산에 상륙했고 메가더 사령부가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으로 병력을 나누어서 11월 24일경 총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때 동부 전선으로 진출했던 미 8군이 장진호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의 포위망에 걸려 들어서 아주 고전을 하면서 후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피난민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